안녕하세요. Two-Stream Network for Sign Language Recognition and Translation 논문의 코드 리뷰 발표를 맡은 성균관대학교 김도환입니다. 이 논문은 2022년 뉴럴 IPS에 게재되었으며 수어 인식 및 번역 분야의 효과적인 멀티스트림 구조를 제안해왔습니다. 지난번 논문 소개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제안된 모델의 실제 코드 구현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발표는 abstract, 메서드 및 코드 분석, 그리고 제형 결과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abstract, 즉 논문의 핵심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발표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므로 이번에는 개요만 빠르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RGB 영상이나 키포인트 좌표 중 하나만 사용했습니다. RGB 영상은 배경 등 불필요한 정보에 집중할 수 있고 키포인트 좌표는 노이즈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본 논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RGB 영상과 키포인트 시퀀스를 각각 처리하는 두 개의 스트림을 사용하는 투스트림 구조를 제안합니다. 특히 바이디렉셔널 레터럴 커넥션을 통해 두 스트림 정보를 효과적으로 교환하고 사인 피라미드 네트워크를 도입하여 다양한 시간적 길이의 수어 특징을 보조적으로 학습하여 프레임 레벨 셀프 디스틸레이션으로 프레임 단위의 정교한 학습을 유도했습니다. 그 결과 노이즈에 강건하면서도 정확도를 높인 수어 인식 모델 투스트림 SLR과 번역 모델 투스트림 SLT를 구현했습니다. 이제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론과 실제 코드 구현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투스트림 SLR 모델의 전체 아키텍처를 보여줍니다. 크게 5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비디오 인코더, 두 번째로 키포인트 인코더, 세 번째로 양방향 측면 연결이라고 부르는 바이디렉셔널 레터럴 커넥션, 네 번째로 조인트 헤드, 그리고 5번째로 사인 피라미드 네트워크입니다. 지금부터 각 구성 요소를 순서대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성 요소는 비디오 인코더입니다. 입력된 수어 영상, RGB 비디오에서 특징을 추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백본 모델로는 세펄러블 3D CNN, 즉 S3D의 초기 4개 블럭을 사용하고 추출된 특징 맵은 풀링을 통해 공간 정보가 압축됩니다. 압축된 특징은 비디오 헤드로 전달되어 RGB 영상 정보를 기반으로 1차적인 글로스 분류를 수행하고 C2C 로스를 계산합니다. 비디오 헤드는 기본적인 1D 컨볼루션 레이어 등으로 구성되어 시간적 특징을 처리합니다. 비디오 인코더 내부에서 특징 맵 크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입력 영상은 THW3 형태이며 H와 W는 224입니다. S3D 백본의 각 블럭을 통과하면서 공간 해상도는 절반으로 줄어들고 채널 수는 64, 192, 480, 832로 점차 증가합니다. 시간 해상도 T는 첫 번째와 네 번째 블록에서만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마지막 블록을 통과한 후에는 T의 4분의 1,
높이의 16분의 1, 너비의 16분의 1, 832 크기의 특징 맵이 생성됩니다. 이후 공간 차원에 대해 풀링을 적용하여 t의 4분의 1과 832 크기의 특징 맵으로 만들고 이를 비디오 헤드에 입력하여 최종적으로 t의 4분의 1바이 512 크기의 글로스 피온을 얻어 C2C 로스에 사용합니다. 이 코드는 앞서 설명드린 비디오 인코더의 S3D 백본 구현 클래스입니다. S3D는 공간과 시간 특징을 분리 처리하는 세펄러블 3D 컨볼루션을 사용합니다. 논문에 따라 시간 특징을 밀집 추출하기 위해 S3D의 첫 4개의 블록만 사용합니다. 유즈 블록 인자로 사용할 블록 수를 제어합니다. 유즈 블록이 1 이상이면 첫 번째 블록으로 7x7x7 세펄러블 컨볼루션 3D 레이어를 포함합니다. 오른쪽 아래 코드처럼 세펄러블 컨볼루션 3D 레이어는 공간과 시간 컨볼루션을 분리합니다. 유즈 블록 2 이상일 경우에는 두 번째 블록으로 맥스 풀링 1x1x1 베이지 컨볼루션 3D 레이어 3x3x3 세펄러블 컨볼루션 레이어로 구성됩니다. 베이지 컨볼루션 3D 레이어는 3D 컨볼루션, 배치 정규와 밸류를 포함하는 기본 단위입니다. 유즈 블록이 3 이상일 경우에는 세 번째 블록으로 맥스 풀링과 믹스드 3D, 믹스드 3C 모듈을 포함합니다. 유즈 블록이 4 이상일 경우에는 네 번째 블록으로 맥스 풀링과 여러 믹스드 4 모듈들로 구성됩니다. 이 S3D 백본은 RGB 비디오에서 시공간 특징을 추출하여 비디오 헤드로 전달합니다. 이렇게 구성된 S3D 백본은 입력된 RGB 비디오에서 시간적, 공간적 특징을 효과적으로 추출하여 비디오 헤드로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S3D B3와 B4 블록 내부에서 사용되는 믹스드 모듈, 믹스드 3C, 믹스드 4F의 상세한 구조를 보여줍니다. 이 믹스드 모듈은 인셉션 네트워크와 유사하게 다양한 필터 크기와 연산을 병렬적으로 적용하는 멀티 브랜치 구조를 가집니다. 각 믹스드 모듈은 4개의 브런치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브랜치는 두 번째 브랜치는 베이지 컨볼루션 3x3 세플러블 컨볼루션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브랜치는 첫 번째 브랜치와 유사하지만 채널 수가 다른 1x1x1 베이지 컨볼루션 3D 레이어와 3x3x3 세플러블 컨볼루션 레이어로 구성되었습니다. 마지막 브랜치는 3x3x3 맥스 풀링과 1x1x1 베이지 컨볼루션 3D 각 브랜치에서 추출된 특징들은 포드 함소드 끝에서 터치 캣을 통해 채널의 차원을 따라 합쳐집니다. 믹스드 3C는 총 480채널,
믹스드 4F는 총 800 채널을 출력을 생성합니다. 이 구조는 방금 본 논문의 구조와 동일하며 다양한 스케일의 시공간적 특징을 효과적으로 포착하도록 돕습니다. 지금 코드는 S3D 백번 출력을 받아서 최종 글로스 확률을 계산하는 비디오 헤드의 부분입니다. 논문에서는 비디오 헤드가 시간적 맥락을 포착하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코드 조각들을 순서대로 보면 첫 번째는 리니어 레이어, 그리고 배치 노멀, 그 다음에는 사용해서 시간 순서 정보를 주입합니다. 그리고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와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추가적인 특징 변환 및 정교화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적힌 플러스 콤보 1D 컨볼루션 레이어를 의미하는데, 이거는 시간축을 따라 1D 컨볼루션을 수행해서 인적 프레임 간의 관계를 학습하고 이를 위해 트랜스포즈로 차원을 변경합니다. 최종 특징 벡터는 분류기와 소프트맥스를 거쳐 프레임별 글로스 확률로 변환되고 C2C 로스 계산에 사용됩니다. 이러한 비디오 헤드의 구조는 기후 설명한 키포인트 헤드와 조인트 헤드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두 번째 구성 요소는 키포인트 인코더입니다. 비디오 인코더와 구조는 동일하지만 입력으로 RGB 영상 대신 키포인트 히트맵을 받습니다. 이 히트맵은 HRNet이라는 외부 모델을 사용해서 추출한 총 79개의 신체 주요점 좌표를 기반으로 생성됩니다. 각 키포인트 좌표는 가우시안 함수를 통해 히트맵 상의 확률 분포 형태로 표현되며 인코더 입력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가우시안 펑션은 키포인트 좌표 주변을 가우시안 분포로 형태로 퍼뜨려서 좌표 초정 오차나 노이즈에 덜 민감하도록 만듭니다. 여기서 시그마는 가우시안 분포의 폭을 결정하는 하이퍼 파라미터로 기본값으로 4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그마가 클수록 분포가 넓어지기 때문에 노이즈에 대한 완충 효과가 커지는 반면에 분포가 지나치게 넓으면 위치 정보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키포인트를 시트맵으로 표현하면 CNN 기반 모델이 노이즈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도 위치 정보를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설명한 가우시안 함수를 이용해 키포인트 히트맵을 생성하는 부분입니다. 톨치 메쉬 그리드로 히트맵의 각 픽셀 좌표를 생성하여 그리드를 만듭니다. 입력받은 키포인트 좌표를 그리드와 동일한 형태로 확장합니다. 그리드 좌표와 키포인트 좌표 간의 거리 제곱합을 계산하고 이를 가우시안 함수 형태로 변환하여 기본 히트맵을 생성합니다. 이는 각 픽셀이 각 키포인트에 얼마나 가까운지를 나타내는 확률값입니다. 컴피던스 값을 사용해서 키포인트 추정 신뢰도가 특정 인계값보다 낮으면 해당 키포인트의 히트맵 값을 0으로 만들어서 신뢰도가 낮은 정보가 히트맵에 미치는 영향을 줄입니다. 최종적으로 생성된 히트맵은 키포인트의 입력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세 번째 요소는 양방향 측면 연결이라고 부르는 바이디렉셔널 레터럴 커넥션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비디오 스트림과 키포인트 스트림 간의 정보를 양방향으로 주고받는 연결 통로 역할을 합니다. 키포인트는 모션 블러 등으로 인해 부정확하게 추정될 수 있고 RGB 영상은 배경 등 불필요한 정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 양방향 연결을 통해서 각 스트림의 특징 맵을 중간 단계에서 융합함으로써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RGB 정보는 부정확한 키포인트를 보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키포인트 정보는 RGB 스트림이 중요한 영역에 집중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양방향 측면 연결이 모델의 전체 순전파 과정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나타내는 코드입니다. for 루프는 RGB와 포즈 스트림의 S3D 백본 레이어를 함께 순회합니다. 각 레이어를 통과시켜 특징 맵 XRGB와 X포즈를 계산합니다. 하단의 조건문은 특정 레이어 인덱스, 즉 S3D의 첫 세 블록의 출력인 C1, C2, C3에서 측면 연결, 즉 정보 교환을 수행합니다. 여기서 셀프 RGB 스트림 레터럴 및 셀프 포즈 스트림 레터럴 함수를 호출해서 각 방향으로 특징 정보를 전달하고 다시 융합합니다. 이때 셀프 하는 것을 그리고 반대로 포즈 하는 것을 이렇게 융합된 특징 XRGB 퓨즈드와 X퓨즈 푸즈드는 다시 각 스트림의 다음 레이어 입력으로 사용돼요. 한 스트림의 정보가 다른 스트림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단의 조건문 같은 경우에는 특정 블록의 출력을 나중에 사인 피라미드 네트워크 등에서 사용하기 위해 저장되는 부분입니다. 즉, 현재 보이는 코드는 두 스트림이 중간 단계에서 정보를 교환하며 상호 보완적으로 특징을 학습하는 과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은 양방향 첨단 연결을 구현하는 레터럴 커넥션 클래스 코드입니다. 레터럴 커넥션 클래스는 두 스트림 간의 특징 맵 해상도 차이를 맞추고 정보를 융합하는 역할을 합니다. 초기화 함수는 연결 방향을 인자로 받습니다. RGB2 포즈 같은 경우에는 컨버3D 레이어를 사용해서 RGB 특징 맵의 공간 해상도를 키포인트에 맞게 줄입니다. 포즈2 RGB 같은 경우에는 컨볼루션 트랜스포즈 3D 레이어를 사용해서 키포인트 특징 맵의 공간 해상도를 RGB에 맞게 늘립니다. 그렇게 되면 해상도가 2배가 됩니다. 논문에서도 해상도 조정을 위해서 이 두 컨볼루션을 사용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포워드 함수는 두 스트림의 특징 XRGB와 X포즈를 입력받아 설정된 방향에 따라 컨볼루션 3D 레이어 또는 컨볼루션 트랜스포즈 3D로 해상도를 맞추고 두 특징 맵을 요소별 덧셈으로 융합합니다. 논문에서도 요소별 덧셈으로 연결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각 스트림은 상대 스트림의 정보를 반영해서
업데이트된 특징 표현을 갖게 됩니다. 네 번째 요소는 조인트 헤드입니다. 이름 그대로 비디오 스트림과 키포인트 스트림에서 나오게 된 특징들을 최종적으로 결합하여 글로스를 예측하는 추가적인 헤드입니다. 이는 단순하게 각 스트림의 예측을 따로 하는 것보다 두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예측 성능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론 시에는 이 조인트 헤드의 예측과 각 개별 헤드의 예측을 결합하는 레이트 앙상블 전략을 사용해서 최종 예측의 안정성과 정확성을 더욱 높입니다. 조인트 헤드를 정의하고 사용하는 부분을 보여줍니다. 먼저 상단의 if 트리플 헤드 조건 부분은 비디오, 키포인트, 조인트 3개의 헤드를 모두 사용하는지 확인하는 코드입니다. 만약 특징 맥 연결 방식이 캐시면 조인트 헤드의 입력 크기를 2배로 설정합니다. 이는 우측의 다이어그램처럼 두 스트림의 특징을 채널 방향으로 이어붙여 입력받기 때문입니다. 아래쪽 코드는 조인트 헤드의 연상 과정입니다. 펫 방식일 경우 토치 캐서로 두 스트림의 S3D 출력을 이어붙여 퓨즈드 사인 피처스를 만듭니다. 이 융합된 특징을 조인트 헤드에 입력해서 글로스의 확률 등을 계산합니다. 조인트 헤드의 예측 결과는 헤드 아웃풋 디스너리에 저장되어 로스 계산 및 레이트 앙상블에 사용되어집니다. 조인트 헤드는 비디오 키포인트 헤드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며 두 스트림 정보를 종합해서 예측 성능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추론 단계에서 비디오 키포인트 조인트 세 헤드의 예측 결과를 결합하는 레이트 앙상블 과정을 보여줍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통해 최종 예측의 안정성과 정확성을 높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헤드의 확률값을 더하는 요거를 취해 결합된 로짓을 계산합니다. 이는 각 헤드의 예측 점수를 종합하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결합된 로짓에 로그 소프트 맥스와 소프트 맥스를 적용해서 최종 앙상블 확률 분포를 계산하고 저장합니다. 이러한 최종 앙상블 확률 분포는 다음 슬라이드의 C2C 디코더의 입력으로 사용되어 최종 글로스 시코스를 계속 생성합니다. 레이트 앙상블로 결합된 최종 확률 분포를 입력받아 실제 글로스 시퀀스로 변환하는 C2C 디코더 부분입니다. 이 구현에서는 텐서플로우의 C2C 빔서치 디코더를 사용합니다. 빔서치 디코더는 C2C 알고리즘과 빔서치를 결합해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글로스 시퀀스를 효율적으로 탐색합니다. 입력으로 프레임별 확률 분포, 시퀀스의 길이, 첫 패스는 가장 확률 높은 경로 하나만 받아가도록 디코더 출력은 스펄스 텐서 형식으로 예측된 글로스 인덱스와 위치 정보를 포함합니다. 이 스펄스 텐서를 파이썬 리스트로 변환하는 코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C2C 디코딩 후처리 과정으로 그룹 바이를 사용해서
나, 사과, 먹다와 같은 연속 중복 클로스를 제거해서 나, 사과, 먹다와 같은 형태의 최종 시퀀스를 얻습니다. 다섯 번째 요소는 사인 피라미드 네트워크, 즉 SPN입니다. SPN은 특히 학습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에서 모델 성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S3D 백본의 여러 중간 계층 C2, C3, C4에서 추출된 특징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시간적 길이를 갖는 수어들을 더 잘 포착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오른쪽 그림처럼 상위 계층 특징을 업샘플링하여 하위 계층 특징과 합치고 이를 다시 업샘플링해서 그 아래의 계층 특징과 합칩니다. 이렇게 생성된 각 피라미드 레벨 P2, P3의 특징은 별도의 보조 헤드로 전달되어 추가적인 C2C 손실을 계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중간 레이어들에서도 의미 있는 특징을 학습하도록 강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SPN은 보조 학습용이므로 학습 시에만 사용되고 추론 시에는 제외됩니다. 사인 피라미드 네트워크의 포워드 함수입니다. 입력으로 S3D 중간 블록들의 특징맵 리스트 C2, C3, C4를 받습니다. 첫 번째 for 루프는 탑다운 경로를 구현합니다. 셀프 업샘플 레이어는 주로 트랜스퍼즈 컨볼루션을 사용해서 상위 레벨 특징을 업샘플링하고 이를 현재 레벨의 특징과 요소별 덧셈으로 결합해서 피라미드 특징 P3, P2를 만듭니다. 이는 논문에서 설명한 탑다운 경로와 측면 연결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for 루프는 생성된 각 피라미드 레벨 특징을 처리합니다. 평균 풀링으로 공간 차원을 제공하고 펄밑으로 차원을 조정해서 ETC 형태로 변경합니다. 이러한 결과들은 각각의 보조 헤드로 전달되어서 보조 C2C 로스 계산에 사용되어집니다. 요약하면 사인 피라미드 네트워크 코드는 여러 계층의 특징들을 탑다운 방식으로 융합하고 이를 보조 학습에 활용해서 모델 성능을 개선합니다. 마지막 핵심 기법은 프레임 레벨 셀프 디스틸레이션입니다. 기존 C2C 로스는 전체 시퀀스에 대한 정답만 제공해서 각 프레임이 어떤 글로스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습니다. 셀프 디스틸레이션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셀헤드 비디오 키포인트 조인트의 예측 확률을 평균낸 값을 10회 예측, 즉 가장 정답에 가까운 프레임별 확률 분포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각 헤드를 스튜던트로 삼아 스튜던트의 예측 분포가 티처의 예측 분포를 따라가도록 KR 디버전스 로스를 사용해서 학습시킵니다. 이를 통해 C2C 로스가 제공하지 못하는 프레임 레벨의 지도 신호를 추가로 제공해서 학습을 촉진하고 앙생블 모델의 지식을 개별 모델로 전달하는 효과를 얻습니다. 예를 들어 C2C는 전체 프레임에 걸쳐 어떤 글로스 시퀀스가 나타날지를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위 예시에서는 나, 사과, 먹다라는 모든 글로스를 올바르게 예측하도록 학습합니다.
반면에 셀프 디스틸레이션은 각 프레임이 어떤 글로스에 해당하는지를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프레임별로 가상의 정답을 생성해서 학습에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프레임이 나라는 글로스를 의미한다고 가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 헤드를 동시에 학습하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C2C 로스를 통해 전체 문맥을 학습하면서 디스틸레이션 로스를 통해 프레임별 학습도 함께 고려함으로써 더욱 정교하고 정확한 예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프레임 레벨 셀프 디스틸레이션 손실을 계산하는 부분입니다. 앙상블 예측을 티처로 개별 헤드를 스튜던트로 삼아 스튜던트가 티처의 예측을 모방하도록 학습시킵니다. 손실 함수로 페이얼 디버전스 로스를 설정하여 두 확률 분포 간의 차이를 측정합니다. for 루프는 어떤 티처와 스튜던트 조합으로 수행할지를 반복합니다. 그 다음은 티처의 예측값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스튜던트의 예측값과 비교되어 켈겔 디버전스 로스 계산에 사용됩니다. 앞선 슬라이드에 이어서 셀프 디스틸레이션 손실을 실제로 계산하는 부분입니다. 아웃풋에서 학생 모델의 예측 로그 확률 분포를 가져옵니다. KR 디버전스 로스 함수를 사용해서 학생의 로그 확률과 티처의 로그 확률 간의 차이를 계산합니다. 이것이 셀프 디스틸레이션 로스 값입니다. 계산된 손실값은 해당 조합의 이름으로 아웃풋 디셔널에 저장됩니다. 이 손실값은 최종적으로 모델의 전체 손실에 합산되어 역전파 과정을 통해 학생 모델의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데 사용됩니다. 결과적으로 스튜던트 모델은 앙상블 예측에 지식을 학습하여 프레임 레벨 예측 정확도를 높입니다. SLT의 손실 함수는 각 헤드에서 계산되는 C2C 로스, 보조 C2C 로스, 그리고 디스틸레이션 로스를 모든 합한 형태로 구성됩니다. 이때 람다 값은 보조 로스의 가중치를 결정하는 하이퍼 파라미터 값입니다. 이제 수어 번역 모델인 투스트림 SLT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SLT는 기본적으로 앞서 설명한 수어 인식 모델 S2스트림 SLR을 기반으로 확장됩니다. SLR 모델의 각 헤드, 비디오, 조인트, 키포인트 출력에 간단한 MLP 레이와 M버트라는 사전 학습 번역 모델을 추가로 연결합니다. 추론 시에는 각 헤드에서 나온 번역 결과를 평균 낸 뒤 빔 서치 디코딩을 통해 최종 번역 문장을 생성합니다. SLT 모델에서 번역을 담당하는 트랜슬레이션 네트워크 앙상블 클래스의 초기화 부분입니다. SLR 헤드 출력에 연결되어 수어 영상 특징을 텍스트로 번역합니다. 초기화 함수는 번역 네트워크를 초기화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실제로 엠버트 클래스를 생성해서 엠버트 클래스를 번역 모델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역 모델 학습용 손실 함수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중의 하나인 엑센트를 정의합니다. 이는 시퀀스 투 시퀀스 번역 모델의 표준 손실 함수입니다. 이러한 코드는 강력한 사전 학습 번역 모델 엠버트를 SLT 프레임워크에 통합하고
관련 설정을 수행하는 부분입니다. SLT의 손실함수는 SLR 손실함수의 각 헤들별 translation 손실을 합한 형태로 구성되어집니다. translation 손실은 단순하게 sequence to sequence 크로스 엔트로피로 계산되며 이렇게 결합된 손실을 통해 수어 번역 모델이 전체적으로 최적화되도록 합니다. SLT 모델의 최종 손실 계산 부분을 보여줍니다. 우선 레코그네이션 네트워크를 실행한 후 트랜슬레이션 네트워크를 실행합니다. 마지막 줄에서 토탈 로스를 계산하는데 레코그네이션 로스와 트랜슬레이션 로스의 각각의 가중치를 곱한 다음에 더합니다. 이러한 가중치는 인식과 번역 작업의 상대적 중요도를 조절하는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실제로 이 코드는 이전의 슬라이드 수식과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의 toStream SLR의 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본 논문에서 사용된 실험 환경을 나타내고 우측은 제가 제안한 실험 환경을 보여줍니다. 저는 엔비디아의 RTX 5080 그래픽 카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에 맞춰 파이토치의 버전도 쿠다 12.8을 지원하는 2.8.0 나이틀리 버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파이토치 2.8.0은 파이썬 3.6 버전에서는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파이썬 버전을 3.9로 변경하였고 이에 맞춰 다른 패키지들의 버전도 조정하였습니다. 배치 사이즈는 논문과 동일하게 1로 설정하였으며 배치 사이즈가 1로 설정하였을 경우에도 VRAM이 약 30GB가 필요하기 때문에 논문에서 사용된 V100 GPU를 고려했을 때 배치 사이즈를 1로 설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학습 과정을 위해서 코딩을 살펴보면 콘다 명령어를 사용해서 environment 얀 파일에 환경 그대로 가상 환경을 구축합니다. 다운로드 쉘 파일을 사용해서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셋을 다운받습니다. 그리고 프리프로세스 디렉터리 내에 프리프로세스 언더바 비디오 쉘 파일을 실행하면 간단하게 데이터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학습 코드인 training py를 실행할 때 데이터셋 부분에 학습에 사용할 데이터셋명을 대신해서 넣어주고 논문의 환경은 여러 개의 GPU를 사용해서 진행되었으므로 npro per 노드 인자에 사용 중인 GPU 개수에 맞는 값을 넣어주어야 합니다. 상단 이미지는 1db를 통해 기록된 손실값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초반에는 손실이 급격하게 감소하다가 점차 수렴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총 2에포크가 진행된 후 메모리 부족으로 학습이 중단되었습니다. 배치 사이즈가 1이고 공유 GPU 메모리까지 최대한 활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메모리 부족으로 인해 추가적인 학습은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투어스트림 모델을 활용하려면 최소 40GB 이상의 VRAM을 갖춘 학습 환경이 필요하거나 모델을 경량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 코드는 보이시는 링크를 클릭해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